소리뉴스는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 뉴스웨브25 소리뉴스입니다. 조지아주 애댄스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해 4중 충돌 사고를 일으키면서 한인 등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3일 현지 언론 11 얼라이브와 애댄스 경찰 등에 따르면 21일 새벽 조지아주 애댄스에서 데지레 브라우닝 씨가 몰던 승용차가 조지아 10번 도로의 반대 차선에 진입해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차량은 충돌 후에도 주행을 계속해 한인 최모 씨 가족이 타고 있는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최 씨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동승한 최 씨의 아내 렉시 월드럽 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역주행한 운전자 브라우닝도 사망했으며 동승자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기부 사이트 고펀드미에 따르면 최 씨 부부는 지난 6월 결혼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최 씨의 부인인 월드럽 씨는 사고 당시 임신 중이었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위독한 상황입니다. 월드럽 씨 가족은 렉시는 남편을 너무 일찍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애댄스 경찰은 가해 차량의 진입 경로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표결 없이 회기를 종료하면서 내년 1월부터 약 2,200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조지아 역시 큰 충격이 예상되며 일부 주민들은 보험료가 2~3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하원은 보조금 연장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연말 휴회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보조금이 자동 만료되면서 수백만 가입자의 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페이업빌에서 호스피스 기관을 운영하는 헨리 메이스는 보조금 상실이 중산층 가정에 특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이스는 보조금이 사라지면 $500 내던 보험료가 $1,5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지아는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주라서 대안이 적다며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는 여전히 메디케이드를 전면 확대하지 않은 비확대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보조금 축소 또는 중단으로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주민들이 대거 사각지대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최근 주정 연설에서 조지아는 이미 메디케이드 $42억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확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험료 인상폭이 커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아예 건강보험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1월을 기점으로 오바마 케어 가입자 상당수가 플랜 변경 또는 갱신 포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올 연말 연휴 기간 조지아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자동차협회는 380만 명이 넘는 조지아 주민들이 연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 가운데 340만 명 이상이 자동차로 이동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 증가한 수치로 연말 시즌 기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전국자동차협회인 AAA는 운전이 편리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여전히 가장 선호되는 이동 방식이라며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3 아래로 떨어진 점이 여행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2일 기준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2.85, 조지아 평균 가격은 $2.7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7센트 낮은 수준입니다. 조지아주 교통부는 지난해 교통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 교통 패턴을 분석한 결과 본격적인 연휴 시작 전 23일과 29일에서 30일 오후 3시에서 7시 사이가 교통체증이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그리고 12월 28일까지는 교통량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새해 이브와 새해 첫날, 1월 4일까지도 원활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 교통부는 연휴 기간 차량 정체가 집중될 구간으로는 I-285번과 그 주변, 특히 I-75 구간, 메이컨의 I-475 및 I-75 구간, 그리고 사바나의 I-16 및 I-95 구간을 지목했습니다. 이 외에도 메트로 애틀란타와 테네시주 차타누가 인근 북서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앤더슨 인근 북동부, 브런스워크 남쪽, 발도스타 지역은 보통 수준의 교통량이 예상됩니다. 더글라스빌 서쪽, 라그레인지, 어거스타 남서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한산할 전망입니다. 한편 연말 쇼핑 및 이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지아 교통부는 23일 오전 6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또 30일 오전 5시부터 1월 2일 오전 5시까지 주요 쇼핑몰 및 상업지구 인근 도로에서 차선 통제를 일시 중단합니다. 다만 일부 긴급 대응용 차선 통제와 장기 공사 구간은 유지될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조지아주 교통부는 연휴 기간 동안 이동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하고 피크 시간을 피해 이동해 달라며 안전 운행을 당부했습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연말을 맞아 지난 19일 게인스빌 지역의 6.25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따뜻한 오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환 부총영사를 비롯해 신혜경 보훈 보건영사, 김원중 국정원 영사, 그리고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미 남부지회 임원들이 참석해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령의 참전 용사들은 가족들과 함께 참석해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전우회를 확인했습니다. 김대환 부총영사는 참전 세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이 존재한다며 감사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장경섭 회장은 참전 용사분들이 해마다 연세가 들어 참석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다며 동맹의 출발점이 된 희생을 계속 기리고 다음 세대에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주한미군 전우회는 17일 오후 6시 더 서드 스페이스에서 연말 만찬을 열고 한미동맹의 미래와 세대 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패트리샤 로스 조지아주 보훈처 장관, 신혜경 보훈보건영사, 향군 임원진, 조지아 포트베닝에서 교육 중인 한국군 장교단,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미군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며 양국의 우정과 협력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권윤율 학생이 직접 그린 베테랑 기념 그림 소개 시간이 마련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젊은 세대가 동맹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우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전우회 측은 올해 마지막 미덴 그릿에서 한국 학생의 발표, 다른 주에서 날아온 참석자들까지 더해져 뜻깊은 만남이 되었다며 한미동맹은 군사적 협력을 넘어 세대와 지역을 이어주는 지속적 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전우회는 회원 가입이 무료라며 한인사회, 미군, 참전군인 등 동맹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디키 카운티 교도소에서 탈옥한 3명의 수감자가 사우스 플로리다에서 모두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함께 움직이며 사전에 조력자와 이동 수단을 조직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디키 카운티 보안관 멜로디 매독스는 기자회견에서 3명이 모두 플로리다 브라워드 카운티에서 무사히 검거됐다며 연방 마샬국과 여러 지역 태스크포스가 긴밀히 협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녹음된 재소자 통화를 통해 확인된 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교도소 외부에서 픽업된 뒤 마이너의 여자친구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호출한 라이드쉐어 차량을 타고 플로리다로 향했으며 연방 마샬국이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브라워드 카운티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당국은 라이드쉐어 운전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납치 연료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옥은 정기 순찰 중 교도관이 쉘의 일부가 훼손된 것을 발견하며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에 구조적 취약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파손 부위를 즉각 보수하고 추가 구조물 보강 및 순찰 강화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한 보안 침해지만 책임 공방보다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며 교도소는 현재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점도 많습니다.
당국은 탈출에 사용된 정확한 구조적 결함, 교도 간의 규정 위반 여부, 탈주 후 무기 소지 가능성, 추가 공범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또 이들의 조지아 송환 일정과 향후 재판 절차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브라워드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날 세 사람의 머그샷을 공개했으며 탈옥수 3명은 조만간 조지아로 이송돼 기존 혐의와 함께 탈옥 및 주경계 이동 등 추가 기소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용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선발 시 기존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임금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미국 토안부부는 오는 2월 27일부터 H-1B 비자에 고임금 고숙련 신청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가중치 기반 선발 방식을 시행한다고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H-1B 비자 신청 기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저임금, 저숙련 해외 인력을 들여오는 통로로 악용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인민국의 매슈 트릭에서 대변인은 기존 무작위 H-1B 추천 방식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는 데 악용되고 남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한 건당 10만 달러에 이르는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이 비자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해온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인상한 행정부 조치에 반발해 미상공회의소와 미국 대학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H-1B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가 최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미국 기업이 고급 인재를 채용해 인력 공백을 메워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단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올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승인받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10,000건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24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저희 소리뉴스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25일인 목요일과 26일인 금요일은 결방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양해 바라며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